2017년 11월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1,300명의 이재민을 내고 아마 강도가 5.4 정도의 아주 강한 지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진 직후부터 포항에 지열발전이 2012년부터 시도되었는데 그 지열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땅 밑으로 900톤을 물을 주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이 땅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 수압이, 그러니까 물의 압력이 커지면서 견디지 못한 이 단층, 즉 이렇게 땅이 밑에 서로 갈라져서 있는 덩어리죠. 그게 어긋나 버리면서 지진이 일어났다. 즉 인공 지진이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2년 전에 있었던 포항 지진은 한국에서 지금 측정된 지진 중에서 역대 두 번째 강진이었는데요. 당일 이 지진 때문에 포항 지역의 학교들이 망가지고 해서 수능이 그 다음날 예정이었는데 연기되는 일이 발생을 했지요. 일주일요. 자, 그런데 한국지질학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조사단을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정부 조사단이 어제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국은 지열 발전으로 인한 물 주입이 포항에 지진을 일으킨 인재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이 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조사를 해왔고요. 일부 해외 과학자들도 연구위원으로 참여를 했다는데요. 자, 지열발전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열발전은 지하의 4km 이하의 더 깊은 지하에다가 위에서 4km 이렇게 이상을, 이하가 아니라 이상을 뚫고 내려갑니다. 그러고는 구멍을 2개를 뚫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옆으로 이제 수직으로 팠다가 수평으로 다시 파면 이 지하에 안반 덩어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4km는 지금 지상보다 대단히 뜨거운 안반층이 있습니다. 그 안반층을 이제 옆으로 가서 물을 고속으로 쏴서 파쇄를 하면 거기에서 이 안반층이 뜨겁게 달가져 있어요. 그 안반층 밑에는 이 아주 지구 중심에 마그마가 끓으니까 안반층이 구들장, 온돌장처럼 지하 4km 밑에는 이렇게 뜨겁게 달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반층을 물로 고속으로 쏴서 파쇄를 하면 그 안반층에서 뜨거운 열기가 물하고 결합되면서 수증기가 되어서 그것이 밖으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수증기가요. 그럼 그 뜨거운 수증기가 이 밖으로 올라와서 결국은 터빈을 돌려서 그걸로 발전을 하는 것이 지열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지열 발전을 좀 아는 게요. 한 10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지열 발전 전문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부산에 해운대 그 온천이 있는 데부터 또 기장, 울산, 포항까지가 지열발전에 가장 적절한 데고 일부 서해안에 무슨 이 변산반도 근처나 또 충남의 일부가 있지만은 그런 데는 아주 미약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열발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는 거의 부산에서 울산, 포항까지 가는 그 라인, 옛날에 뭐 형산강 지구대라 했고 지진도 좀 잘 나고 온천이 많은 동네. 결국 지열발전은 온천이 많은 지역에서 가능한 겁니다. 일본에 가면 깊이 안 파도, 일본에는 아주 뜨거운 온천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만 파도 지열발전이 가능해서 일본에는 지열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곳곳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2000년에 닷컴 거품이 꺼진 이후에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이런 지역에 지하에 지열 발전을 이렇게 하는 이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거기에 IT 기업들이 주식 가격이 올라서 번 돈을 가지고 벤처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서 붐이 일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부가 한국에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당시 농촌공사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협의를 했고, 농촌공사는 땅 밑으로 한 이 관정이라고 뭡니까? 농촌공사가 이 지하수 등을 파가지고 농용 이렇게 수로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공사는 한 2km까지는 파봤다. 근데 그 이하는 우리가 파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km 밑으로 내려가면 100m 팔 때마다 0.1도씩이가 온도가 더 올라간대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업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스톱을 했는데, MB 때 이 부분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작업을 했지요. 그 넥스지오라는 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돼가지고 기타 그 이제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컨소시움으로 지열발전을 밀어붙였지요. 지금은 그것이 이제 주식회사 포항 지열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 이게 MB 정권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미국에서는 이 지열발전으로 뭐 크게 지열발전이 발전의 주류가 되거나 뭐 태양광만큼 되거나 그러지도 못해요. 그럼 뭐 지열발전이 미국에 남긴 성과는요, 100% 지열발전 때문은 아니지만은 지열발전을 해서 땅 밑으로 깊숙이 파가지고 단층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압으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특히 지열발전이 잘 되려 하면 이렇게 지구의 코어 핵심에 있는 마그마가 뜨겁게 이렇게 끌어올라서 지하로 갈수록 점점 뜨거워지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큰 돌 같은 게 이렇게 바위가 지하에 있으면 그 암석을 갖다가 물로 파쇄를 해서 구멍을 뚫으면 그 암석에서 뜨거운 열기가 수증기를 잘 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런 암석 중에 보니까 어떤 암석은 수증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가스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 천연가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이 석유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열발전을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다가 미국이 세일가스, 세일오일에 대해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열발전이 기여한 것은 지열발전으로서의 가치보다 이 세일가스, 세일오일의 탐사에 지열발전 기술이 아주 혁명적으로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지열발전이 아니었으면 누가 땅 밑에 4km를 파고 내려가서 거기에다가 물을 쌓아서 바위를 깨트려서 수증기를 올린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 지열발전은 그래도 돈이 별로 안 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부작용도 있고, 그냥 가스가 올라오고 석유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일 안반이라는 그 부분을 때리면 그 이제 올라오는 이 세일 가스나 오일들이 돈이 되는 부분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열발전이 애초에 돈이 안 되는, 솔직히 말하면 비용 대비 효과로 봐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것보다도 더 돈이 안 되는 게 명백했는데, 당시 MB가 원전에 꽂히고 지열에 꽂혔지요. 요즘 대통령이 어디에 좀 꽂혀서 문제인데, 문재인이 지금 북한에 꽂히듯 무슨 소주성에 꽂히듯 당시 MB는 지열발전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MB가 또 하필이면 자기 고향인 포항이 한국에서 지열발전이 제일 좋은 데라고 하니, 가덕이나 포항 옆에 포스코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잘 됐다 싶어 가지고 지열발전을 집중적으로 밀어붙이게 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에야 정부가 지열발전이 지진의 원인이라 했지만은 당시에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열발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의 이 지열발전소는 2010년 말 당시 MB 정권의 지열발전 이 상용화 연구개발 사업의 하나로 설립이 됐고, 발전소 건립에는 이 국비 185억 원을 비롯해서 총 3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거기에 지열발전 전문 국내 중소기업인 넥스지오가 주관기업으로 해서 포스코, 이노지오 테크놀로지,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가 전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 9월에 발전소 기공식 당시에 산업부, 지금 지식경제부겠죠, 측이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강자 등장이라는 표현을 쓰며 요즘 문재인 정권이 태양광에 꽂힌 것처럼 대대적으로 포항 지열발전소 등 지열발전은 위에 기상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1년 내내 하루 24시간, 1년 365시간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 지상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바람이 불어야, 햇빛이 나야 가능하지만은 이 지열발전은 항상 된다. 그걸 장점으로 내세웠지요. 그래서 전력 수급의 장기적인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MB 정권에 시작된 국책 사업인데, 이제 울릉도에는 이 별도로 이 발전 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하는데 한 87%를 지열 발전으로 한다고 추진되다가 이 계획이 다 무산돼 버렸죠. 그래서 자, 이제 지열 발전이 지진의 원인이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열 발전소 건립에 핵심적으로 참가했던 포스코 등 민간 기업의 피해도 이제 아주 커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가장 큰 피해 기업은 포항 지열 발전소 건립을 주관하고 부지 매입, 시설물 건축 등에 200억 이상을 투입한 네오지오라는 회사지요. 자, 그래서 발전소가 위치한 홍해읍 남송리 소재 부지 13,500평방미터와 건물 450평방미터 모두 네오지오가 아닙니다. 넥스지오입니다. 넥스지오 소유라는 겁니다. 포스코의 경우도 지열발전소 부지에 지상 플랜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2016년 6월에 1차 설비가 완공된 이후 여타 공정이 지연되면서 한 번도 가동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 상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마 제 블로그에도 이 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이 지열발전소가 여러 가지로 한국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진 위험 단층이 있는지도 조사도 하지 않았고 발전소에서 지열발전소에서 물을 붓습니다. 지금 하루에 900톤씩 부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이 그냥 맑은 날보다 자동차 타이어가 물에 미끄러지듯이 결국은 이 지층이 밀리면서 어긋나면서 작은 지진들이 자꾸 생기다가 큰 지진으로 유발되었다. 그래서 물을 주입한 22개월간에 63차례의 작은 지진이 있었는데도 발전소 측이 사업을 간행했고 산업부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도 뒷짐을 졌다. 이로써 이제 한국의 지열 발전은 영구 중단되고 이제 지열 발전소는 원상 복구될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정부가 이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정부 상대 첫 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수조 원대로 지금 청구될 걸로 보이고 포항에는 시민단체들이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벼르면서 2달간 소송 참가 대상자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 정부가 지열발전소 때문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고압의 물을 지하 4km에 주입해서 숨어있던 단청대가 5번 자극을 받아서 결국은 이 일이 발생했다. 발전소가 진앙 6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우려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걸 갖다가 4번이나 뭉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 합동 이런 조사단이 지열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좀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2017년 11월 24일 보도 기사를 보면 지진 나고 난 직후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포럼이 열렸어요. 그때 한국의 저명한 교수 지질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발표하고
액상화 현상은 한반도 동남부 지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땅에 지하의 바닥이 물렁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이 항상 나타난다. 그래서 포항 지진이 당시 액상화 때문이다. 이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열 발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지열 발전소가 지진의 이 단초가 될 수 있겠지만은 알려진 것처럼 지진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특정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포항 지진에서 처음 관찰됐다는 액상화 현상은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면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가 삼국 유사 사기 이런 데 봐도 경준이 포항 일대에 지진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지열발전소에서 물을 붓기도 전인데 그때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2017년 11월 24일 프레스센터 긴급 포럼에 대한지질학회,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한국지질공학회 등이 공동으로 긴급 포럼에 참석했고 여기 참석한 전문가들이 지열발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다. 잘못 알려졌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말을 보면 포항 지진은 지도에 노출되지 않은, 지표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의 무명 단층에서 발생한 것이다. 포항 지진 규모는 2016년에 있었던 경주 지진보다는 약했지만은 강도나 이런 것은 서로 비슷했고 지표에 가까워서 피해가 커졌다. 그런데 지열 발전하고는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고 물 주입으로 인한 규모가 작은 미소 지진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번 지진 발생의 원인이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포항 지진에서의 나타난 액상화, 즉 바닥이 물렁물렁해져서 지진으로 그냥 흔들려 버리는 부분은 한반도 남동부 모래 기반 토질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역사 지진을 보면 조선 인조 21년에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지진이나 또 그 해에 울산 앞바다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액상화 현상이 관찰됐다. 포항 지진으로 한반도 지진에서 액상화 현상이 처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액상화가 없다가 액상화가 된 게 물을 많이 부어서 땅이 녹았다. 이런 이야기였겠죠. 자, 그러면서 그는 포항과 경주 지진 발생은 이게 지역이 가깝다 뿐이지 서로 간의 지진 발생 행태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포항 지진처럼 규모 5.4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톤의 물이 주입돼야 되는데 포항 지열발전소에서 사용한 물 주입량은 5천에서 수만 톤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열발전이 포항지진 원인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알려졌던 고려대 한 교수는 의도치 않게 뉴스 중심에 써서 불편하다. 포항지진을 일으킨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마치 그것이 결론인 것처럼 알려졌다. 그러면서 가설이기 때문에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국에도 지진에 지금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경주나 포항이나 이런 데 큰 지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토론회의 결론은 포항 지진으로 이렇게 공포가 커지는데 좀 제대로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뭐하다라고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결론은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한국의 지질학회, 무슨 한국지질물리학회 등 지진과 관련된 모든 학교의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 때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고 처음 이 말을 한 사람도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때문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4대강을 비슷한 지금 보호 논쟁이니 녹조 논쟁하고도 비슷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이명박은 제약이다. 이명박이 한 4대강도 잘못된 거고, 이명박이 지열발전한다고 공연히 저거 고향 땅 밑에 물을 부어서 물 때문에 지열발전이 일어나서 포항에 지금 이재민이 1,300명이 생기고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이렇게 결론을 내릴 만큼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봅니다. 저는 지열 발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닐 수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서너 개의 사례들이 미국 오클라호마, 스위스 바젤 이 지열 발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예가 있다 말을 하지만은 세계에서 지진의 빈도는 엄청난데 1년에 아마 수만 건의 지진이 관찰될 겁니다. 작아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 그러면 지열 발전 때문인 겁니까? 아니지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난 지점과 지열 발전소가 겹칠 때는 지열 발전 때문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인과관계를 이렇게 쉽게 발표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매사가 이 뭡니까? 4대강 문제도 그렇듯이 저는 이명박을 안 좋아해요. 공연히 쓸데없는 짓거리를 다른 욕심에 많이 버려서 지금 본인이 화를 제공했다라는 측면은 인정하고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잘했다고는 절대 안 봅니다. 이것도 4대강도 그렇고 저는 지열발전도 그렇고 돈 대비 효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맞았지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결론이 이명박 때문이다라고 하면 이 지열발전을 지금 정부가 포항 지진의 원인이라고 발표한 것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정권은 TK, PK 지역에서 지지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MB의 고향이자 이 TK 지역의 주요한 이 아지트인 포항에서 MB가 했던 지열발전 때문에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서민들은 아직도 지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천막살이를 하는데 정부는 그 천막을 이 문정권 떠나서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또 철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세월호의 피해자들과 대한 행동에 보면 아주 천냥지판의 차이가 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MB 때문이다라고 규정이 되면 민심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서민청에서 나빠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지열발전이다. 이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내년 총선까지 계속 소송이 진행되면 그 소송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담을 해서 수조 원을 내놔라고 하게 될 겁니다. 자, 정부가 수조 원의 피해를 이제 MB한테 받아낼 수 있어요? 누구한테 받아낼 거예요? 결국 정부가 물어줘야 될 걸 각오하고 이런 일을 벌어버림으로써 결국 정치적으로는 이 TK 지역에서 거대한 구멍을 내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이 파장이 MB 때문이다, MB 때문이다라고 이제는 벌써 시작했어요.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곳곳에 지열발전 이명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B는 잠깐 풀려났지만은 집에서 또 가시방석에 앉게 됐고 결국 이 부분들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핵심 본거지에서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건으로 문 정권이 몰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부야하겠지만 우리들 병원 건으로 그러지 않아도 MB 때 우리들 병원 이렇게 대출이 됐다라는 게 이 타이밍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나오고 MB가 석방이 됐어요. 자,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정권이 지열발전을 지목하면서 또 MB를 물었어요. 지금 4대강 보호 해체 때문에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 정권과 이명박 사이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지금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